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나운싱에서 성우까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금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수업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을 하게 될 예정이니까요. 자, 말하기 기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아나운싱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말하기의 기본이 되는 3요소를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말하기의 기본이 되는 3가지 요소에는 호흡과 발성 그리고 발음이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말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발성과 발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좋은 발음을 가지고 올바른 발성을 통해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정말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요소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 삶에서 매 순간 하고 있는 게 바로 호흡인데요. 호흡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호흡을 통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또 말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입 앞에 손을 대고요. 말해 볼게요. 손을 펴서 입 앞으로 이렇게 갖다 대주세요. 그냥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호흡을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숨이 뱉어져 나오는데 이 호흡을 조금 더 소리를 키워본다면 이렇게 뱉어지는 호흡이 이렇게 크게 뱉어지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와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라고 크게 말했을 때 이 손에 느껴지는 호흡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호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숨이 가빠지면 말도 빨라지고 또 반대로 말이 빨라지면 숨도 같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말의 빠르기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흡을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면 평소에 긴장이 돼서 말이 빨라지거나 뭔가 두려워서 땀이 나거나 이럴 때 복식 호흡을 통해서 긴장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호흡을 함께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호흡에서 복식 호흡으로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호흡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 이렇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흉부에서 쉬는 호흡이 바로 흉식 호흡이고요. 호흡이 배까지 내려가서 공기가 깊게 들어가는 게 바로 복식 호흡입니다. 흉식 호흡에 비해서 많은 양의 공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자주 연습한다면 폐활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고르게 호흡을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복식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텐데요. 이때 그냥 마시고 바로 뱉으시지 마시고요. 잠시 5초 정도 정지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뱉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멈춰주시고요. 내뱉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공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숨이 내쉬는 걸 느껴져야 하는데요. 허리를 바르게 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겠습니다. 5초간 숨을 멈췄다가 뱉겠습니다. 제가 아까 손을 가슴과 배에 올리고 함께 연습을 해보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배와 가슴이 균일하게 같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흉식 호흡을 할 때는 배가 이렇게 이 가슴 쪽에서만 호흡을 쓰기 때문에 배가 오히려 들어갑니다. 숨을 들이마셨는데도 들어가면 이건 복식 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폐까지 공기가 깊이 다다르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완이 되면서 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바람을 넣어 볼게요. 뱉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좀 느끼셨나요? 잘 안 느껴지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간 풍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차 있을 때 폐에 바람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풍선이 이만큼 부풀어 있겠죠? 그러다가 공기를 빼면 바로 줄어들면서 끝까지 호흡이 빠지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바람을 넣었다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식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요, 실제로 뱃살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배에 있는 복근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집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좀 연습을 하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폐활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면서 발성을 잘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복식호흡을 활용한 연습을 함께 해볼 텐데요. 호흡을 아까는 잠시 멈췄다가 그냥 한 번에 뱉었다면 이번에는 공기를 5번에 걸쳐서 끊어서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셨다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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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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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고 뱉어볼 텐데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뱉어볼 거예요. 배가 점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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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고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배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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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고 줄어드는 걸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줄어들 때까지 여러분들 다 공기를 뱉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숨 쉽니다. 뱉겠습니다.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겠습니다. 네, 숨을 뱉으면서 이 복근이 움직이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복근이 잡아주고 놓고 잡아주고 놓고 이 과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근을 이용해서 소리 크기까지 함께 조절을 해볼 텐데요. 이 호흡을 내뱉는 강도를 조절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라고 했던 이 소리 크기와 안녕하세요 정세윤입니다 라고 크게 말했던 소리, 여기에 닿는 이 호흡의 크기가, 강도가 달라졌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앞에 숫자가 써 있습니다. 10, 50, 100이라고 써져 있는 이 숫자는 바로 호흡의 크기입니다. 이 호흡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첫 번째 문장은 10만큼의 호흡의 크기, 두 번째 문장은 50만큼의 호흡의 크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100으로 아주 크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10만큼으로 소리를 냈을 때는 조금만 뱉어야겠죠. 코로나19 완치자가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여기 느껴주시면 돼요. 코로나19 완치자가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크게, 50으로 할 때는 더 공기가 많이 뱉어놔야겠죠. 코로나19 완치자가 오늘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0으로 할 때는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함께 해볼게요. 먼저 10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50으로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오늘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으로 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손에 닿는 호흡의 크기가 달라지시는 게 느껴지시나요? 제 목소리로만 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우리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셨던 보조 강사쌤을 좀 모셔가지고 10으로 먼저 호흡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코로나19 완치자가 어제보다 1명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50으로 가지 말고요. 100으로 바로 가볼게요. 아주 크게. 거의 이 정도로 외치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완치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조금만 줄여서 50으로 가볼게요. 시작. 코로나19 완치자가 오늘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전문가시니까 80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50보다 조금 더 크게 시작. 코로나19 완치자가 오늘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하실 때 10, 20, 50, 80, 100 이런 식으로 소리 크기를 연습을 하시다 보면 호흡을 활용해서 내가 얼만큼 뱉을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호흡을 활용한 연습을 이렇게 해봤으면요. 이 호흡을 활용한 발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성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 아까 호흡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소리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발성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에게 맞는 최적의 목소리 톤을 찾게 해주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악가들이나 가수들이나 발성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처음에 발성 연습, 이렇게 발성 연습을 많이 하고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적절한 이 노래에 맞는 톤을 찾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말할 때 가장 전달력 있는 나의 목소리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발성을 함께 해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공명을 생각하면서 먼저 입 안에 공간을 만드는 연습이 발성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복식 호흡을 했던 그 자세를 생각하시면서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공명을 함께 느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후 뱉기만 했다면 이제는 소리를 내면서 뱉는 연습을 할 건데요. 소리를 가장 쉽게 발성을 느껴볼 수 있는 아라는 소리로 내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숨을 멈춘 상태에서 하품을 할 때처럼 목구멍의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품할 때 어떻게 하시죠? 라고 하품을 하실 거예요. 입을 아주 크게 벌려서 하고 하품을 하실 텐데 그때 이 목 안이 목캔디를 먹은 것처럼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목을 벌려서 라고 입을 크게 벌려줄 텐데 턱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리고 입 천장은 위로 올려주는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라고 발성을 해볼 겁니다. 자, 복식호흡 먼저 함께 할게요. 복식호흡. 숨을 들이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뱉어볼 텐데요.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울린다는 거예요? 공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입을 제대로 안 벌리신 분들이신데요.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주세요. 네,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 공명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입이 납작하게 벌어지신 분들, 이 발음과 이것이 공명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고 입을 이렇게 옆으로 찢어서 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하고는 공명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껴보시는 건데요. 내가 입이 이 말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라는 발음이 이렇게 위아래로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 느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PPT 화면을 함께 볼게요. 입을 벌리고 이번에는 위아래 어금니가 닿지 않도록 벌린 상태에서 입술만 닿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벌린 상태에서 입만 닿겠습니다. 여기 이 어금니 쪽은 벌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으면 하고 음이라는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면 입 주변, 코 주변 이런 공간들이 찡하고 치과에 온 것처럼 치과 치료 받을 때처럼 찡 울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명을 느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하고 벌려보실 거예요. 이 입 모양 그대로 벌려보실 겁니다. 자, 이제 울림을 제대로 느껴볼게요. 시작. 들이마시고 소리 뱉습니다. 마
어떠세요? 아까보다 아라고 했을 때보다 아라고 하면 조금 더 이쪽 부분이 찡 하고 진동이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리가 울리는 공명 과정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 호흡으로 숨 마시고 함께 뱉을게요. 네, 이렇게 울림을 좀 느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공명감을 느끼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발성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배워볼 텐데요. 그럼 과연 우리가 발성 하나가 변화된다고 목소리가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를 준비했어요. 사진을 함께 같이 보실게요. 이게 뭔가요? 우리가 요즘 정말 많이 유행했었던 이 미스터 트롯의 김호중 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상의 목소리, 파바로티에서 트롯맨으로 변화한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호중 씨가 발성을요, 트로트를 부를 때는 트로트 발성, 성악을 부를 때는 성악 발성으로 노래를 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부른 노래인데 하나는 성악 발성으로 부른 노래고요. 하나는 트롯 발성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사진이 성악 발성이고 어떤 사진이 트롯 발성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아마 뭘까 고민하시다가 일단 찍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 가지 발음, 첫 번째 발음은요, 배라는 발음이고요. 두 번째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에라는 발음이에요. 같은 모음, 어이, 에를 같은 모음으로 쓰고 있는 발음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성악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페라를 부르고 있는 모습인데 이 곡에서는 배라는 발음을 할 때 입 모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아래로 쫙 벌어지는 입을 에라고 하고 있어요. 에가 아니라 에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에헤이라는 발음인데요. 트로트에서 노래 추임새를 넣었어요. 그때 에헤이라고 할 때 에라고 쫙 찢어서 발음을 합니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입도 큰 것 같은데 입의 크기가 벌써 2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발성이냐, 어떤 목소리냐, 이게 관련이 있을까? 아직도 애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까지 함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악부터 함께 들려드릴게요. 입 모양을 잘 보십시오. 네, 바로 이 발음을 할 때, 빈체로라는 발음을 할 때 이렇게 입을 크게 쫙 벌려줬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트로트 발성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입이 아까는 성악이 쫙쫙 위아래로 벌어졌다면 이번에는 옆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죠. 입이 상대적으로 납작한 모습을 하면서 발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악 발성을 할 때는 위아래로 벌어지기 때문에 같은 에 발음을 하더라도 에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만 해도 벌써 소리가 두꺼워지죠. 에라고 크게 두꺼워지고 웅장해지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트로트 발성처럼 입을 이렇게 옆으로 많이 펼쳐주다 보면 소리가 더 납작해지면서 귀에 꽂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입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발성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목소리를 두껍거나 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입안 공간의 변화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발성의 차이를 느껴볼 텐데요. 네, 드디어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성대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목에서, 이렇게 긴 목에서 성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밖에서 보일 때는 안 보이지만
만져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혀를 입천장 쪽에 다 바짝 붙여주세요. 혀가 이렇게 있다면 입천장에 쭉 찰싹 붙여보세요. 그러면 입이 자연스럽게 다물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침을 삼켜볼 텐데요. 목 이쪽 어딘가에 침을 삼키면 꼴깍 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갑상연골이라는 곳인데요. 이 부근에 성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 갑상연골의 뒤쪽에 성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느껴보면 여러분들이 성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 목에 성대 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질 텐데요. 이 진동을 느끼면서 아, 여기에 성대가 있구나 느껴주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젖이라고 하죠. 여기 뚝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갑상연골이 있는 그쪽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침을 삼키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꼴깍 넘어가는 이 부분이 바로 성대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목 안의 공간의 차이를 느끼면 이 성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느껴보실 겁니다. 자, 입을 다문 채로 혀의 위치를 위아래로 움직여 볼 텐데요. 혀를 아까는 입 천장에 있었으면 이렇게 혀를 바짝 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혀를 아예 뚝 떼볼게요. 혀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되겠죠. 아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라고 했을 때의 혀 위치가 거의 바닥에 있었어요. 아랫니 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혀를 떼볼게요. 그랬다가 다시 혀를 위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성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혀가 위로 올라가면요. 같은 소리를 음이라는 소리를 내더라도요. 과 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소리를 내면 소리의 크기도 달라지고 톤도 달라지고 이 성대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혀가 위에 있을 때 조금 떨어졌을 때 아예 떨어졌을 때 이렇게 혀의 위치가 달라지면 성대도 달라지고 그럼 공간이 달라지면서 발성 자체가 변화한다라는 걸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발성을 하는 방법을 좀 느껴봤으니까요. 이제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느꼈던 이 성대에서 소리가 나오는 이 입까지의 공간을 좀 열어줄 거예요. 열면서 발성을 해볼 텐데요. 라고 했을 때 에서 아로 넘어갈게요. 마이오, 가게기고구, 나네니노누 이렇게 연습을 할 건데 목을 너무 크게 열어도 소리 내기가 힘들고 목을 아에이오 이렇게 해도 발성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위치에 아에이오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마에이오. 자, 여기서 내가 입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 가겠습니다. 시작! 가게기고구. 자, 세 번째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나네니노누. 시작! 다데디도두. 시작! 라레리로루. 시작! 마메미모무. 네, 이거를 아이유부터 마메미모무까지 한 번에 쭉 하면서 갈 텐데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아이유 이렇게 발성하실 건지 아이유 이렇게 하실 건지 아이유 이렇게 중간으로 하실 건지 잘 고민을 하면서 서로 좀 바꿔가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발성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아에이오. 시작! 가게기고구. 시작!
나네니 노누. 자, 이 공명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다데디도두. 다시 한번 시작. 라레리로루. 하면서 이쪽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공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시작. 마메미모무. 네, 요렇게 발성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발성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여기 공명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납작하게 소리를 좀 눌러서 듣기가 이렇게 잘 꽂히는 소리로 발음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조절을 하시는 연습을 할 때 이 아이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의 아치를 열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발성을 해보는 연습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발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나의 평소 목소리가 나는 조금 납작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동글한 소리, 동굴 목소리라고 하죠. 그런 소리가 나는지, 내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소리를 납작하게 내고 동그랗게 내고 호흡을 크게 내고 빠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평소 목소리는 어떤지 체크해 보신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내가 바라는 목소리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상적인 목소리는 다 다르게 생각을 하지만 대체로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듣기 좋고 맑은 목소리, 명확한 목소리, 힘 있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오른쪽에 있는 이 바꿔야 될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7차 시동안의 이 과정을 잘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차근차근 함께 단계별로 변화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납작하거나 찢어지는 목소리이신 분들은 아까 했던 그 발성을 조금 더 이렇게 위아래로 벌려서 동그랗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탁하고 걸걸한 목소리이신 분들은 맑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성대에 좀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쭉 여러분들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없이 웅얼거리는 목소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입을 명확하게 벌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금은 들어보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자기소개 과제를 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실제 강의라면 한 분 한 분을 다 시켜볼 거지만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중에 아주 목소리가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장을 담아서 냉장고에 칸칸이 넣어놓기만 해도 세상 뿌듯하다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러고 보면요,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뭔가를 알뜰하게 모아놓는 걸로 추운 계절을 대비했었구나 싶어져요. 반찬거리가 귀할 때를 대비해서 김장을 담는 것처럼 추워지면 달콤한 과일이 아쉬워질 테니까 귤청을 만들고 꽃감을 손질하면서 긴긴 겨울을 준비했을 텐데요. 아직은 우리 주위에 흔하다 싶은 것들 부지런히 손질해서 잘 간직해두면 언젠가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죠. 지금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이나 가족들과의 사소한 추억 같은 것들도 말이죠. 여기는 알렉스 강의 즐거운 밤, 행복한 밤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강태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유튜브 댓글을 봤더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수강생 맞으시죠? 프로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도 이거 영상을 딱 보자마자 정말 프로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강태수님의 목소리가 듣기 좋은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같이 들으면서
목소리가 참 동글동글하시고 부드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굴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깊이 저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입 안의 공간을 좀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입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입을 작게 활용을 하더라도 안쪽에서 많은 공간을 좀 활용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굉장히 강 선생님 거의 아나운서시라는 그런 댓글도 달리고 있는데 정말 이 저음의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를 잘 활용해 주시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들을 한 번씩 좀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목소리 중에 나랑 좀 비슷한 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죠. 내가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이톤의 목소리를 가진 유명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발음이 굉장히 좋고 뭔가 목소리에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할 때는 그분이 말하는 얼굴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 모양을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네? 이때는 포즈를 어떻게 하고 말을 하는 거네? 라는 거를 좀 점검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말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강태수님께서는 제가 최고의 목소리를 꼽았는데 입 안의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선정교 선임님께서 오늘 정말 열심히 이 엔지니어링을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임님께서도 자기소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상까지 함께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피치 라디오 교육을 통해서 말하기의 달인이 되고자 하는 선정규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발성과 호흡, 발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정말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참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강사님께서 제가 어떤 잘못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팍팍 지적해 주셔서 제가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봤는데요. 자, 우리가 얼굴을 봤어요. 얼굴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일단은 선정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 톤이 남자분들 치고는 약간 좀 높은 편이신데 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막 찢어진다거나 시끄럽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입을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때 입을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시는 편이라서 이 소리 자체가 목소리 톤은 높지만 동글동글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소리고요. 그리고 말이 조금 빠르고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를테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습관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조금씩 소리를 내리는 연습을 앞으로 쭉 해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실강으로 좀 만나봤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복식 호흡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 회복에도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스트레스 회복에 좋은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깊이 쉴 때는 깊이 쉬고 얕게 쉴 때는 얕게 쉬고 내뱉을 때도 후라고 하면서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나운서들도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방송에 큐 사인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그 떨림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후라고 하는 이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떨림을 잡아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나의 주변을 좀 정돈할 수 있는 그런 한 호흡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시키는 거 따라하면서 왔어요. 발성 힘 10, 50, 100
이렇게 따라하면서 왔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집에서도 하나씩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 쇠창살 연습은 발성에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쇠창살 아마 경찰청 쇠창살은 쇠철창살이고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요, 발성보다는 발음에 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 쇠창살 연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 건데요. 짧게 좀 팁을 드리자면, 같은 이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키 큰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키 작은 기린 그림이다. 이런 발음을 할 때요. 기린 그림 이렇게 발음을 할 때 이 입모양을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 말하기, 아까 말한 쇠창살, 기린 그림, 붉은 팥, 풋팥죽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을 많이 좋은 기관을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데 좋기 때문에 쇠창살은 발성보다는 발음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력 뿜뿜 목소리가 맑으셨어요. 이런 거 정규쌤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장점인 목소리시고요. 실감 기대됩니다. 강사님과 멋진 분들 뵙기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저도 정말 기대가 돼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저희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이 영상을 좀 보시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많이 연습하고 계시면 나중에 실강으로 만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받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주어진 시간은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쭉 수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떠셨는지 나중에라도 피드백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들 집에서 가족들과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하나가 더 있대요. 평소 책 읽을 때 낭독하는데요. 발성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발성을 완벽하게 하고 낭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읽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을 하실 때 어떻게 낭독하시는지 저한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더 정확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소리내서 읽지 않는 것보다는 발성 연습이나 내가 말을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낭독, 음독 굉장히 많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스피치나 아나운싱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더욱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도 저도 열심히 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헤어지기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